옛날에 맹자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맹자가 어떤 왕이 물어봤어요. 왕이 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올바른 일을 하도록 계속 간하고 또 간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경이. 그러니까 그 벼슬아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친척이면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면 되고 친척이 아니면 떠나면 된다.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네요. 네. 네. 꼭 맹자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여하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혹은 노력은 다 해봤는데. 네,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다 했는데 안 되더라. 원래 이제 뜻을 얻으면 민중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얻지 못하면 혼자서 그 길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것도 맹자가 한 말입니다. 맹자 말고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정치인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 약간 혹시 될지 몰라 정도가 있으면 해보겠는데 혹시 될지 몰라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도 없을 때, 안 보일 때 그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10년 했으면 또 도리는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어가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안타깝다고 했던 게 이게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열을 불태워야 되는데 해야 하는 일에 머리를 쓰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안 됐어요. 원래도 안 됐는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유시민 굉장히 잘생겼다고 말하는 정신들 차리고요. 그런 극소수도 있던데 자기가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한 10년 했으면 이 양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고요. 저도 그만하면 고생했다. 안 되는 거 못 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안쓰럽다. 짠하다. 그런 생각도. 그때 트위터에 올라온 반응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 그동안 애썼다. 애쓴 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애 많이 썼죠. 뭐 특별히 된 건 없어 본인이. 당선된 적도 별로 없고요. 초반에 당선 한 번 됐죠? 2번. 두 번. 그 대구에 내려갔을 때도 제가 안 된다 절대로. 응? 그 외에 뭐 대부분 뭘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안 됐어요 실제로. 응? 그러면서도 왜 그걸 하려는지는 아니까 짠했다 이거지. 할 만큼은 했다 생각해서 갖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고 1%의 가능성이 있는 뭔가 어떤 프로젝트가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개인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나타난다 이게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 그럴지도 몰라라는 가능성도 없다고 봤어요. 그거는 그때 생각이고. 지금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책도 안 팔리고 이제 책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막 했어. 여행책도 내고 싶대요. 저도 이제 여행책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행의 잔기술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여행의 큰 기술을 하겠다는 거야. 뭐 요리책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패션쇼 같은 데 좀 나가라. 머리 쫙 기르고 수염도 좀 나오고 이렇게 옷도 멋지게 입고 유시민조차 이렇게 입을 수 있다. 응? 이런 데 나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했어. 했는데 허전할 수 있잖아요. 안 허전해.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허전하면 어떡할 거예요? 남은 인생 되게 짧아요. 근데 너무 짧아서 해보고 싶은 거 다 못 해보는 게 문제지. 요즘은 50대가 중년이래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그 사회학자들이 이제 인간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전에 50, 60대 하면 할아버지였거든요. 할머니고. 요즘은 50대, 60대 무슨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60대까지는 중년이라고 봐야 된다. 사회적인. 과거에 30대에서 40대처럼. 그러니까 65세까지 열심히 활동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봐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몇 개 하겠어요.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 4년 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대통령 한다고 막 이제 정부민은 안 먹을 거야. 아니 그 어디 정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누군가를 만들어내겠다고 막 이렇게 혹은 누군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네가 필요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야 뭐 이제 시민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죠. 그거야 뭐 그런 거야. 본인으로서 예.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그냥 그럼요. 단순히 예. 어디 정당에 가입한다든가 아, 정당원 가입해 있잖아요, 내가. 그렇긴 하죠. 내가 정의당 평당원인데. 정의당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예. 정의당에는 미안한 얘기인데 모르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럼 앞으로 알릴 일이 많다는 뜻이니까 또 괜찮아요. 뭘 오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 그러면은 평당원으로 자연인으로 혹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외에는 절대로 다시 정치판에 본인이 플레이어로 할 일은 없다. 예, 내가 아니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다시 정치인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경계가 애매모호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확실해요. 뭐 확실해. 아니 예를 들어서 정의당 입장에서 평당원의 입장으로 뭔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면 그건 정치인의 발언을 받아들이잖아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발언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나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공직의 책임을 갖든가 아니면은 정당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런 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힘든 일인데 돌아가면서 해야지 나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요즘 뭐 안 나무 계시나 문 나무 계시나 이런 분들 많이 새로 하고 있잖아요. 뭐 또 예비군들도 뒤에 줄 쫙 서 있고 좋던데 뭐. 예. 자, 그럼 제가 한 2년 후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꼭 그 정치인 유심을 다시 보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고생 많이 하고. 근데 2년 후를 예상한다는 건 특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대단히 허망한 일이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정을 펼치고 있을 거라고는 한 달 전에도 몰랐어요. 당선.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은 뭐 정치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자더니 계속 아니, 그 일단 얘기만. 관둔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사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설을 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저만 빼고는 불허합니다. 이런 재능은 썩히기 아깝다. 근데 이제 유시민이 발언하면 이제 더 이상은 시사평론가의 발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직업이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정치는 아닌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상한 직업이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전 예상을 해봐요. 영향력 별로 없어요. 지금은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야. 필요로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유 작가가 뭐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고 그 얘기는 그때가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갑자기 새마을. 새마을 운동이라고. 아, 예, 새마을. 새마을 예. 운동.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굉장한 촌철살인이죠. 더 이상의 평가는 있을 수가 없어. 응?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라고 갈파했었는데 이런 걸 말했다고 할 수 없어요. 갈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냥 뭉개버린 적은 있어도 쿠데타에서 그냥 없애버린 적은 있어도 이런 적은 처음이고 소위 이제 제대로 된 헌법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자기들이 정치적 뜻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니네 해산해라. 존말로 할 때 해산해. 해산해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유심히 봅니다. 최근에 교과서 이야기 전에 보시면 김무성 의원이 우리가 항상 난디검수사에서 무관도라고 외쳐댔던 그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 전쟁을 자기들이 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인들은 말이죠.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막 보도되게 노출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까요? 응? 7, 80명씩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아니란 말이지. 응?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석기 의원 사태라든지 그런 낱개의 사건들이 그때 무슨 발언을 했네 안 했네 뭐 NLL이 했네 안 했네 그런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안을 이해하는 데는. 근데 큰 틀에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고 있을까? 일련의 사태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다음 질문 할까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게 이런 게 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 권력을 잡으면 이제 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다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뭘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딱 오면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딱 오면 바로 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을 회고할 때 아름답게 회고하는 것 같으면 바로 새마을. 이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당을 저런 당이 왜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바로 해산 청구. 그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지도자 역사에는 권력자 또는 위인의 인격이 각인돼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한 거야? 어떤 시기 어떤 함부로 감동하지 마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훌륭한 경우에는 그 훌륭함으로 각인되고 그 인격이 저열한 경우에는 저열함으로 각인돼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각인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각인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 그런 거라고 보고 이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이 계속 피난민 마을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뚝 잘라진 섬으로 존재하면서 늑대 온다 그러면 집에 숨고 누가 하나 끌어내서 얘 늑대하고 한 편이야 그러면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유토피아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냥 발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대한민국이고. 예. 저도 이제 음모론의 대가로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또 보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다음 정권을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런 세력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내가 해먹으려면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야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혼자는 집권이 어렵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야권 연대, 야권 쪽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됐고 힘들었고 불안불안한 연대였지만 그쪽에서 보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쟤들끼리 힘을 합치면 이거 어떡하나 무서운 거란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게 한 10%는 되잖아요. 언제나 보면 10%의 지지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월이 좋으면 그 10%가 드러납니다. 잘. 물론 그 사람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해서 민주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도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 뚝 잘라내야 되는 거죠. 야권 연대를 하지 못하게.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역사 공부하고 막 이러는 거 자기가 주도해서 뭘 하나 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고선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아, 역사는 달라요. 역사 교과서 문제 이거는 나는 이해를 해요. 아니 교과서 문제는 교과서 문제대로 잠깐만요. 지금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음모가 아닌 거를 자꾸 음모라 그러니까. 아니 역사 교과서는 오랫동안 그들이 바꾸고 싶어 했죠. 어린 세대부터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역사 교과서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 현대사 책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 서점에. 그러면 쫙 떠요. 그럼 판매 지수를 쫙 살펴보세요. 소위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이 쓴 책은 판매 지수가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본인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계속 그렇지. 검색하는 거야. 아니, 맨날 검색하다가 저는 한국 현대사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책, 한국사 관련 특히 현대사 관련 책 검색을 해보면 뭐 한홍구 교수라든가 뭐 강준만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책은 판매 지수가 높아요. 댓글이나 혹은 독자 서평도 많이 달렸어요. 블로그 서평도 많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창이라든가 기파랑 이런 출판사들이 그 박바 출판사거든요, 그게. 거기서 책을 열심히 내요. 뭐 민둥산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뭐 경제, 한국 경제의 기적 뭐 다 내는데 판매 지수가 안 나와. 팔리지도 않고 그는 오프라인에서 단체 구매만 하는 거지 온라인 서점에 팔리질 않아. 서평 제로예요. 그러니까 출판 시장에서 소위 뉴라이트든 올드라이트든 보수 진영의 지식인들이 쓴 책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출판 시장을 전부 좌파한테 뺏겼다. 그런데 출판 시장을 좌파한테 왜 뺏겼냐? 봤더니 교과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과서로 정교조가 가르친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이 나기 때문에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교조를 아웃시키고 역사 교과서를 고쳐야 돼. 그래갖고 10년쯤 지나면 출판 시장도 비로소 정상화될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안 팔릴까 제가 살펴봤어요. 그분들 책을 열심히 제가 사기는 아깝고 국회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살펴봤는데 읽을 만한 책이 많아요. 의외로 재밌는 책이 뭐 이승만을 추앙하는 책도 있고 박정희를 띄우는 책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재밌어요. 내용도 많고 좋은 내용도 많아요. 근데 안 팔려. 왜 안 팔리냐 하면 너무 촌스러워. 물론 저도 알아요. 우파가 촌스럽다는 거. 그렇지만 이거는 촌스러워도 너무 촌스러워. 이게 어떤 거냐면 삼림녹화를 설명하는데 뭐 울산 어느 지역에 뭐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민둥산으로 있던 절개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녹화에 성공했어요. 근데 그 비탈에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지를 다 지시하는 메모지가 다 스캔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모든 걸 각하께서 하신 거야. 각하가 나무를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가 임업 전문가가 건의를 했겠지. 거기는 무슨 나무가 적합합니다. 그러면 역사책에는 임업 전문가 아무개 박사가 각하께 건의를 했어. 채택이 되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모두가 각하의 지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말하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가랑이 풀어 나룻배를 짓는 이 수준의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촌스러워서 그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허물을 찾고 그 허물을 고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오로지 남 탓을 하면서 정교조 탓, 좌경화 탓, 종북 탓, 북의 지령 탓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음모라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제 본인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스24에서 계속 다음은 무슨 책을 쓸까? 본인 책 얼마나 나갔나 매일. 내 책 20위 안에도 못 들어. 너무 그러지 마요. 판매 지수 그 나오잖아. 실토하잖아. 매일 보는 거야.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고요. 출판의 관점에서만 이걸 다 해석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유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이 국회의원 몇십 명 모아놓고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출판 시장을 걱정해서는 아니거든요. 우파의 출판 시장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준비한다고 봅니다. 자기도 이제 자기 대통령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본인 입으로도 설마 김무성이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불감청위원 전 고소원이지. 그런데 최고지. 예. 뭔가를 해야 되잖아. 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모양 나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기본적인 판을 바꾸는 큰 틀에서 뭔가 해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저는 이런 일들, 이런 공작들을 상상하거나 기획하거나 할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지. 정치인들이 권력 잡으려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왜 회사 사장님이 돈 공부냐 벌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탓하면 어떡해. 이게 왜 역사 공부냐 이거야. 이 양반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하나 터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석기 사건처럼 진보적인 역사 연구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뭐 간첩이 있다거나 뭐 녹취록 같은 거 튀어나오고 종북사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그쪽을 두드려 잡으면서 교과서 바꿔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역사 자체를 새로 세우는 정립하는 우뚝 서는 거기에 자기가 머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 의원이군요. 문재인 의원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도 뭐 기타 등등 이쪽 진보 정당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역사고 뭐고 하여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다음에 해먹기 위해서. 그건 당연하지. 그건 제비가 사모님 유혹하러 다니는 거고 똑같은 건 그건 제비의 본성이에요. 그거를 뭐 그렇게 특별히. 그래도 내 해석이 좀 더 들을만하지. 출판시장 무슨 출판시장에 우파책이 잘 팔리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치적 이야기는 그만하고 혹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안이 하나 있긴 하네요. 그 진보당을 해체해버리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설하십니까? 그거야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나가 이래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나가 그래도 안 나간다고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나가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려면 직접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까 청원경찰을 불러서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예요. 청원경찰이. 헌법재판소에 호루라기를 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옛날 퇴임한 각하께서 재판관들을 엄청 많이 갖다 놨거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거 부르면 올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호루라기를 분 거예요. 분 거고. 법 절차상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를 그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 법이 있는 나라도 몇 군데 없다고 그러고 독일 나치 정당 때문에 생긴. 독일은 우파만 단속 대상이지 대부분. 그러니까 나치가 다 재등장할까 봐. 예, 아우슈비츠는 미군이 조작한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주장을 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형법으로도 처벌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특히 우익 정당, 민족주의 정당 이런 거는 해산된 사례가 무지하게 많죠. 그건 이제 독일은 헌법보호청이라고 정부 조직이 따로 있어서 헌법보호청이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위헌단체로서의 성격이 짙은 그런 극우 정당들, 물론 극좌 정당도 해산된 사례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경우는 이제 상식적으로라면 저걸 헌법재판소 가지고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당연 그거는 기각을 해야죠. 인용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지령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령받은 증거가 어딨어. 지령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같이 당 해봤지만 시시하게 그런 것까지 지령받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당명도 지령을 받았다고. 네? 당명도 지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오늘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당명은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진보당 문제는 이제 어떤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는 거는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거는 진보당은 헌법에 이게 맞나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견해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헌법을 파괴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 그 전임자이신 MB 대통령께서는 날마다 헌법을 파괴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권력이 힘으로 법을 동원해서 법치는 법이 다스리는 건데 이거는 법치가 아니고 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파괴한 적이 있는 전과자는 보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서 한 번, 유신 쿠데타에서 두 번, 전두환이 또 12.5.18 해갖고 또 한 번, 그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헌법 파괴한 게? 누구들은 헌법 타령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탄압이지 무슨 헌법재판소조차도 정치적 박해의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거고요. 그분들은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지금 그냥 진보당인가요?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뭐 올바른 주장, 절대적으로 진리인 주장 또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만 말할 수 있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는 원래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저는 이거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안 좋아하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어떤 놈이 폭력으로 두들겨 패는 거를 판단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두들겨 패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죽이는 거죠. 죽이진 않아. 그냥 정당 해산시키면 또 만들면 돼, 사실. 그건 뭐 그러니까 이게 쇼라는 거예요. 진보당을 예컨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키면 그러면 당 해산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또 창당하면 돼요. 다만 재산을 다 뺏기지. 그 해산 나기 전에 빨리 빚었고 이래가지고 청산 다 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의원직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다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국민을 겁박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 그냥 흉내 내는 거지 뭐. 이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죠. 네. 이 사람들하고 다시 뭉쳐서 그 표를 받아서 니네가 우리한테 맞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건 학교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왕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뭘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 네. 뭐 대단한 표현이라고. 내가 말할 때만 끄덕거리란 말이야. 그 외에 최근에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건 있으십니까? 요거 하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워낙 많은 사건이. 아니 판매 지수만 보지 말고 맨날. 아니 판매 지수는 내 책을 본 게 아니고. 보긴 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건 신경을 써야지. 자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을 하루 일과가 요새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from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9시 어디로 출근해요? 제 집 작업실로. 작업실이 어디 있습니까? 파주에. 파주 작업실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출판사가 있죠. 심학산이 있어. 이 출판사 바로 옆에. 어떤 출판사에 이렇게 공간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료도 내요? 그럼요. 진짜로? 그럼.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영업 기밀인데. 그러면은 출판사에 조그만 공간을 임대해서 출근해서 뭐 해요? 하루 종일. 책 읽고 검색하고 글 쓰고. 검색은 이제 아침에 일단 출근하면 메일 함 열어보고 기사 검색하고. 정색을 하고 또 저는.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책 말고 다른 사람 책 검색하는 거 시간이 얼마나 돼요? 책 검색은 자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 검색할 때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현대사 아니, 작업을 판매 지수. 하니까. 판매 지수? 네. 판매 지수는 뭐 그냥 이렇게 베스트셀러 클릭하면 뜨는 거 보는 거 정도지. 뭐. 본인 책 판매 지수는 하루에 몇 번씩 체크합니까? 체크 안 하는데 요새? 별로 뭐 전망이 안 좋아서. 청수가 홍보 좀 해줘. 제가 책을 한번 내봐서 아는데, 베스트셀러를. 닥치고 정치 같은 거야. 뭐 종이에 잉크 묻혀서 내보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구나. 좋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책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글을 쓰지는. 하루 종일 글을 쓰죠. 매일매일? 네. 무슨 글을 매일매일 씁니까? 요즘 그럼 무슨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계획은 내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헌정책을 하나 내려고 이제 한국 현대사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 책 쓰느라고 한 석 달 중단하는 바람에 이제 납기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포기를 하고 그래도 내년 봄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원고를 다 써야 되니까 지금 그렇죠. 현대사 책.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좀 재밌는 책 없어요?
기획하고 있는? 역사만큼 재밌는 분야가 또 있나? 아이. 맨날 하던지 말고. 어? 아니 근데 요리, 여행 이런 것도 관심이 있다니까요. 요리? 예, 요리. 무슨 컨셉이 뭡니까, 요리책에? 이제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내가 읽는 것이 내가 되고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 그런 거예요. 뭐가 가야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읽는 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내가 되고 내가 먹는 것이 몸이 돼요.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뭐가 의미야? 당연하잖아. 먹는 게 어디가 그럼? 아니 먹으러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는 거 왜 느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책을 왜 쓰냐 사람들이 때로 물어보죠. 이게 자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곡을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자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한테 맞는 형식을 찾아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건데 음식이요. 되게 좋은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것을 해서 같이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게. 그 유시민 요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옛날에 이제 2007년 대선 때인가 앞두고 대포집 토크를 KBS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홍준표 하고 저하고 뭐 노회찬 뭐 이렇게 네 사람에서 했는데 그날 거기가 이제 이 곱창 이런 거 하는 집이었는데 제가 다 구웠어요. 왜 구웠냐면 4시간 뭐가 오야 그게? 곱창 굽는 거야 그냥?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그 불판 앞에 앉아서 소주 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조영남 씨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노회찬 의원이랑 이런 분들이 뒤적뒤적 하면서 이걸 굽는데 다 태우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게하고 이제 가위를 제가 받아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는 2시간 동안 제가 구웠어요. 말을 하면서. 아니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요리책을 쓰겠다는 거 지금? 근데 이제 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끼어 있어서 그 자리는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진짜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디 야외에 놀러 가서 불 피워서 뭘 구워 먹든가 하면 그 고기를 잘 구워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고기를 엉터리로 구워 먹어. 아니 이게 요즘 무슨 요리책이야? 고기 잘 굽는 법이지. 그 블로그에 한 줄 쓰면 되지 그거야. 그게 또 이렇게 우리 총수는 이 음식 맛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봐요. 무슨 고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예요. 어? 그게 고기를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이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굽는 걸 보면 숯불을 피워놓고 물론 숯불도 잘 피워야 돼요. 숯불도 엉터리로 피우면 안 돼요. 그리고 구울 때 숯이 어떤 상태일 때 고기를 구워야 될지도 그게 다 있어요. 최적의 조건이. 근데 제일 문제는 고기를 얇게 썰어오는 거야. 돼지고기를.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참 대단한 책이 나오겠다. 이게 진짜 대단한 책이 나오겠어 아주. 야외에서 돼지고기를 잘 구워 먹는 것도 대단히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뭐가 의냐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이 야외에서 숯불을 어떻게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우리가 보통 생선회를 먹으면 근데 또 놀러 가서 여럿이서 가는 건 놀러 가는 거니까 그러면 저기 대명포구나 소래포구에서 회를 뜨잖아요. 회를 떠서 배를 타고 이제 섬에 건너가거나 펜션에 가서 먹어요. 맛이 없어. 안 팔려 이 책. 아니 실제로 회를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돈을 주고 좌판에서 회를 떠서 먹더라도 몇 시간이 지나도 맛있게 그 사서 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런 게 실용적인 거거든. 제가 뭐가 오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써더리를 가져와서 매운탕을 끓일 때 회를 먹고 나서 매운탕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매운탕 끓이는 걸 관찰한 결과 19번 고추장을 넣더라고. 고추장을 매운탕에. 그러면 안 돼요. 고추장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매운탕에.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책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책이야. 그거 쓰지 마요. 자 그럼 다음 책. 아니 이제 그 다음에는 아직 말하기 그렇고 그 다음 책은 뭐 아니 여행에 관한 책을 쓴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이게 이제 그 머리를 쓴 책은 이게. 아니지 내가 요리를 다 한다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굽고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다 한다니까.
돼지고기 못 굽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 다 돼지고기 구이라고 다 같은 돼지고기 구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료를 구입할 때부터 어느 축협에 어느 부위가 맛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블로그 아무리 뒤져도 그거 안 나와. 여러분 요새 맛집 블로그 뒤지죠. 어디 놀러 가면 예컨대 이제 정동진 하면 정동진 맛집, 월정사 맛집 찾잖아요.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찾으면 월정사 맛집을 치면 몇십 개가 떠요. 그걸 딱 살펴보면 월정사 초입에 있는 산채 비빔밥 뭐 쭉 해서 파는 수십 개의 집이 다 떠요. 그 정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블로그 맛집 정보가 이제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그럴 때 줄어들고 그 있잖아. 맛집 블로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정보를 고르는 방법. 이런 것도 살아가는데 엄청 필요한 거예요. 예. 뭘 박수야 이게. 이때까지 전혀 안 해봤는데 내가 이제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꼭 해봐야지 라고 리스트에 올려놓은 일들 중에 1, 2, 3번이 뭡니까? 그 리스트가 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맞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하는 게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예. 그 계속 공부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게 제일 괜찮았는데. 왜냐면 모든 사안의 지내식이 학구적이에요. 이거 책 낸 거 봐 이거. 이 근데 사태가 벌어지니까 책을 냈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네. 20대에 원래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다 익혀야 되는 시기잖아요. 뭐 라틴어, 영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한문 이런 걸 툴을 다 익혀야 학문을 할 수 있는데 20대를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책을 쓰는 쪽으로 오게 된 건데 이것도 또 나름 재밌으니까 결국 지금 생각은 그냥 좀 한가해졌으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좀 보내고 뭐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읽고 싶은 책 읽고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때 책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지 무슨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꼭 해봐야지 이런 거는 저는 없어요. 해보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네.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제 늙어서 힘도 빠지고. 이게 이제 동종을 요구하는 웃음이거든요, 이게. 책 좀 사줘, 이러는. 그래서 전 또 좀 짠하게 돼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물론 뭐 생겨먹은 대로 다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우니까 이런 상상만 하겠지만 잘 못 놀아본 거예요. 우리의 유시민은. 세상에 놀 게 진짜 많은데 낚시하고 그 다음에 매일 책 쓰고 그 다음에 판매지수 검색하고 그런 거 말고 확 놀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노는 게 특별한 게 있나? 많죠.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닌 한은 뭐 시간 날 때 좀 산책 좀 하고 그리고 산책 좋겠다 산책. 요즘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하는 일이 우리 집이 이제 거기가 시골이 많아서 걸어서 5분만 나가면 바로 논밭이에요. 그래서 논밭을 가로질러서 30분을 걸어가면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는데 30분 걸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30분 걸어오고 혼자? 딱 1시간 반. 혼자는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매일? 애인이고. 매일?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3번? 일주일에 3번? from 9 to 6 하면 집에 저녁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저녁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산책을 하면 참 좋더라고. 아니 뭐 이런 뭐랄까요 완전히 다 놓고 휴식을 취하고 여유 있게 걸어 다니고 시간을 천천히 보내고 다 좋은데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된다고 그 많은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이거 꼭 해봐야지 이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잘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지. 검색? 자 그러면은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그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잖아요. 뭐
또 예비군들도 뒤에 줄 쫙 서 있고 좋던데 뭐. 예. 자, 그럼 제가 한 2년 후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꼭 그 정치인 유시민을 다시 보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고생 많이 하고. 근데 2년 후를 예상한다는 건 특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대단히 허망한 일이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정을 펼치고 있을 거라고는 한 달 전에도 몰랐어요. 당선.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은. 뭐 정치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자더니 계속 아니, 그 일단 얘기만. 관둔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사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설을 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저만 빼고는 불허합니다. 이런 재능은 썩히기 아깝다. 근데 이제 유시민이 발언하면 이제 더 이상은 시사평론가의 발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직업이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정치인은 아닌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상한 직업이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전 예상을 해봐요. 영향력 별로 없어요. 지금은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야. 필요로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유 작가가 뭐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고 그 얘기는 그때가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갑자기 새마을? 새마을 운동이라고. 예, 새마을.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막 했어. 여행책도 내고 싶대요. 저도 이제 여행책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행의 잔기술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여행의 큰 기술을 하겠다는 거야. 뭐 요리책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패션쇼 같은 데 좀 나가라. 머리 쫙 기르고 수염도 좀 나오고 이렇게 옷도 멋지게 입고 유시민조차 이렇게 입을 수 있다. 응? 이런 데 나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허전할 수 있잖아요. 안 허전해.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허전하면 어떡할 거예요? 남은 인생 되게 짧아요. 근데 너무 짧아서 해보고 싶은 거 다 못 해보는 게 문제지. 요즘은 50대가 중년이래요.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그 사회학자들이 이제 인간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전에 50, 60대 하면 할아버지였거든요. 할머니고. 요즘은 50대, 60대 무슨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60대까지는 중년이라고 봐야 된다. 사회적인. 과거에 30대에서 40대처럼. 그러니까 65세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봐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몇 개 하겠어요.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예를 들어서 한 3, 4년 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대통령 한다고 막. 이제 정부민은 안 먹을 거야. 아니, 그 어디 정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누군가를 만들어내겠다고 막 이렇게, 혹은 누군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네가 필요해.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유시민 굉장히 잘생겼다고 말하는, 정신들 차리고요. 그런 극소수도 있던데, 자기가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한 10년 했으면, 이 양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고요. 저도. 그만하면 고생했다. 안 되는 거 못 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안쓰럽다. 짠하다. 그런 생각도. 그때 트위터에 올라온 반응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 그동안 애썼다. 애쓴 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애 많이 썼죠. 뭐 특별히 된 건 없어 본인이. 당선된 적도 별로 없고요. 초반에 당선 한 번 됐죠? 2번. 두 번. 그 대구에 내려갔을 때도 제가 안 된다 절대로. 응? 그 외에 뭐 대부분 뭘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안 됐어요 실제로. 응? 그러면서도
왜 그걸 하려는지는 아니까 짠했다 이거지. 할 만큼은 했다 생각해서 갖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고 1%의 가능성이 있는 뭔가 어떤 프로젝트가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개인 프로젝트로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나타난다, 이게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럴지도 몰라라는 가능성도 없다고 봤어요. 그거는 그때 생각이고, 지금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책도 안 팔리고 이제 책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옛날에 맹자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맹자가 어떤 왕이 물어봤어요. 왕이 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올바른 일을 하도록 계속 간하고 또 간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경이. 그러니까 그 벼슬아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친척이면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면 되고, 친척이 아니면 떠나면 된다.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네요. 네. 네. 꼭 맹자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여하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혹은 노력은 다 해봤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다 했는데 안 되더라. 원래 이제 뜻을 얻으면 민중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얻지 못하면 혼자서 그 길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것도 맹자가 한 말이네. 맹자 말고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정치인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 약간 혹시 될지 몰라 정도가 있으면 해보겠는데, 혹시 될지 몰라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도 없을 때, 안 보일 때, 그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10년 했으면 또 도리는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어가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안타깝다고 했던 게, 이게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열을 불태워야 되는데, 해야 하는 일에 머리를 쓰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안 됐어요. 원래도 안 됐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야 뭐 이제 시민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죠. 그거야 뭐 그런 거야. 본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그냥 그럼요. 단순히 네. 어디 정당에 가입한다든가. 정당원 가입해 있잖아요, 내가. 그렇긴 하죠. 내가 정의당 평당원인데. 정의당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정의당에는 미안한 얘기인데 모르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럼 앞으로 알릴 일이 많다는 뜻이니까 또 괜찮아요. 뭘 오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 그러면은 평당원으로, 자연인으로 혹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외에는 절대로 다시 정치판에 본인이 플레이어로 할 일은 없다. 예, 내가 아니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다시 정치인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경계가 애매모호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확실해요. 뭐 확실해. 아니 예를 들어서 정의당 입장에서 평당원의 입장으로 뭔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면 그건 정치인의 발언을 받아들이잖아,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발언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나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공직의 책임을 갖든가 아니면은 정당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런 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힘든 일인데 돌아가면서 해야지 나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요즘 뭐 안 나무 계시나 문 나무 계시나 이런 분들 많이 새로